김규현이고요. 트릴리움 헬스 파트너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이제 TTC가 닿는 근처에 있는 병원들 다 이제 문을 두드렸죠. 제일 중요한 베네핏 중에 하나가 이제 펜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환자인데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협력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저희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가는데.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캐나다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김규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현이고요. 트릴리움 헬스 파트너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어학연수로 왔다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졸업하니까 1년 일하고 나니까 영주권을 또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국을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영주권까지 따게 됐고. 학교는 어느 학과 나오셨어요? 저는 센테니얼 컬리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 그럼 전공을 그대로 이제 업무까지 이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직업이 조금 생소한데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름도 좀 생소하고 한국에서도 제가 이 같은 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온 거거든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세 가지로 나눠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연구원이나 연구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일하고, 예. 아니면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필드 서비스 텍이나 아니면은 뭐 세일즈, 테크니컬 세일즈. 그리고 세 번째는 저처럼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그 의료기기들을 이제 다 관리하고 수리도 하고, 의료 종사자들하고 기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그 매개체 역할도 해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과 기술만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율을 하면서 저희가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 IT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메인터넌스 부서가 따로 있어요. 또 뭐 그런 애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뭔가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되게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네요. 여기가 기술적인 면도 한 60-70%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커스터머 서비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바쁜 곳이잖아요, 병원이. 그러니까 간호사, 의사들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더라도 좀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학교 졸업하고 일을 구하셨을 때는 어떻게 지원했었어요? 보통은 코업을 해서 그 병원이나 어느 회사에서 코업을 해서 이제 그 인맥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력서를 들고 이제 TTC가 닿는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다 이제 문을 두드렸죠. 하다 보면 이제 매니저들이 만나주는 매니저도 있고 다른 병원에 소개시켜주는 매니저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력서도 온라인으로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회사에서 연락이 와갖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목표는 병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지금 병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문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 병원에 꼭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보던 인터뷰하고 지금 일하시는 병원 인터뷰 봤을 때랑 많이 다른가요? 필기도 있었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관련된 이제 간단한 문제들을 이제 문제 풀듯이 이제 보통은 전자 쪽 관련된 퀘스천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인터뷰 볼 때는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융화되는 게 중요해요. 성격이나 이런 거를 타겟으로 하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를 봐가면서 우리 팀하고 이 사람이 어울릴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봐요. 거기서 패스하게 되면 이제 프랙티컬 인터뷰라고 해갖고 고장난 기계를 갖다 준 다음에 의료기기를 어떻게 트러블 슈팅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 팀원들이 또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원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접근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패스하게 되면은 오케이 이제 하이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은 뭐 병원마다 틀려요. 이게 많이 빨리 뽑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저는 한 달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렇게 일하고 싶으셨던 병원에 딱 취업을 했잖아요. 예. 첫 출근 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은 정말 좋았죠. 근데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아무리 그 병원 전에 다른 일을 했었어도 병원이라는 자체가 좀 답답한 건물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좀 들어가는 긴장을 했는데 저희 그 부서에 13명 정도가 있거든요. 테크놀로지스트가. 근데 딱 보니까 학교 연장선 같더라고요. 그 학교에 보면은 랩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같이 뭐 문제도 풀어가고 뭐 이런 랩실 배우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다 친구처럼 제가 혼자 뭔가를 뚫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처음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학교 같다 이런 느낌?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당연히 다 옆에서 다 도와주고 편하더라고요. 예,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출근해서 퇴근까지도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크게는 정해져 있어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이메일 오는 거 그거 답해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룸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병원 포터들이 고장난 기계들을 각 병동에서 이제 갖고 내려와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보낸 기계들이 있는지. 그러면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해요? 저는 7시 출근, 3시 퇴근입니다. 칼퇴해요? 예. 칼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한 15분만 간격이라도 오버타임 차지가 들어가니까 이제 병원에서 돈을 주기 싫다.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병원에서. 그러면은 칼퇴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안 그러면 돈을 줘야 되니까. 급여가 높으신가 봐요. 급여는 제 생각에는 이 컬리지 졸업생 중에 직장 첫 급여치고는 병원에서 일하는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가 꽤 높은 편이에요. 초봉 이거 공개해 주셔도 되나요? 초봉이 얼마인지? 네, 초봉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당 30불로 시작하니까 한 6만 불 정도? 안 좋은 거는 병원에서는 그 단계가 없어요. 다 주니어 테크놀로지스트, 시니어 테크놀로지스트, 그 다음에 매니저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대신에 뭔가 병원이라고 하니까 베네핏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일 중요한 베네핏 중에 하나가 이제 펜션. 연금 외에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약간 퍼센테이지가 다를 거, 뭐 덴탈 100% 뭐 이런 식으로 마사지 이런 거야 뭐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내가 얼마를 내고 회사에서 얼마를 내주냐 이런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수준 같은 게. 뭐 급여 받으시는 것도 이 업무의 매력이기는 하겠지만 일 자체가 뭔가 매력이 있어서 계속 재밌게 근무하실 것 같아요. 이 직업의 매력은 뭘까요? 계속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겹다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최첨단 무슨 기술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성격상 무조건 다 의료기기 쪽으로 도입을 먼저 하려고 시도를 해요. 뭐 AI가 나왔다 그러면 AI를 의료기기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뭐든지 헬스케어 쪽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잖아요, 의료기기가. 그러니까 제가 쉴 틈이 없죠.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제 그 의료기기를 트레이닝을 받으러 이제 미국이나 어디 여기저기로 가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교육 받는 거야 뭐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만 이제 간 김에 이제 여행도 하는 거잖아요. 1년에 두세 번씩 여행을 간다는 장점? 제가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반대로 이런 매력도 있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수술실 같은 데서 수술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서지컬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서지컬 테이블이 잘못 오작동을 해갖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환자인데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러 올라갔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환자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정도? 아까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뭐 엔지니어링이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되게 필요한 직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직업을 추천할 만한 사람, 어울릴 사람은 조금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진솔해야 돼요. 되게 진솔한 사람이어야 되고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해갖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이제 너무 내향적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문제 해결이 주된 업무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가서 문제 해결을 못 하다 보면 조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재미있어 갖고 계속 문제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맞는 거죠, 이 직업이랑. 이 직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이 직업이 생각보다 어려운 직업이 아니에요. 이름이나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엔지니어링도 들어가고 뭐 바이오도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병원 안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서로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려움이 없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준비하시다 보면은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너무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은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학과를 추천해요. 그리고 이 직업을 추천해요. 지금 하시는 일 만족스러우세요? 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시니어 테크놀로지스트가 됐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모든 의료기기들이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이제 IT랑 바이오메디컬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까지는 이어왔는데 이제 메디컬 이퀴프먼트들이 이제 IT화 되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네트워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이제 프로포즈도 해보고 이런 건 어떠냐, IT랑 바이오메드를 합쳐서 내가 해보겠다. 이 영상을 한국에서 캐나다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요. 뭐 이제 어학연수 겸 오셔서 캐나다에 정착까지 하신 건데 그런 분들한테 처음 올 때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같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도 한국에서 졸업하고 2년 반 정도 한국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29살에 왔어요. 근데 29살 때 온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고 여기서도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또 알게 돼요. 스트레스는 한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일단 여기서는 영어 같은 경우도 저는 레벨 2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어학연수 학원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영어가 먼저 주가 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다는 자기가 살려는 거가 주가 돼서 영어는 따라가게끔 하는 게 더 빨리 늘어가는 것 같아요.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오셔서 부딪혀야 돼요. 되게 많이 부딪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요. 힘든 점들이.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저희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인터뷰도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한국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저 이메일을 준다든지 이러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스트로 근무하고 계신 김규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